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갈비뼈 바로 아래 배를 꽉 눌러보세요. 타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느끼시는 그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위 점막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며 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입니다. 복부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통증 때문에 몸이 구부러집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잡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쓰러집니다. 6시간 후에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가고 의사들은 위궤양 천공을 발견합니다. 응급수술, 몇 주간의 회복기간, 식사조차 스스로 준비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교대로 간호를 합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2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심장내과 전문의로 여기 서울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의 대부분을 심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약 7년 전, 제 의학적 이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장 문제로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거의 항상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호소했습니다. 만성 위통, 위산 역류, 위염.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일관되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혈관 건강과 위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일한 화합물이 위 점막의 빠른 재생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순서를 모릅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자들은 단 14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위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87%가 자신이 응급 상황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위 점막은 조용히 악화됩니다. 식사 후 약간의 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복부 팽만감, 가끔 메스꺼움, 제산제를 먹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보호점액층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미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경고 없이 그 미란이 궤양이 됩니다. 그 궤양이 천공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됩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직장을 쉬고 병원 예약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약 복용 일정에 맞춰 생활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은 종종 신체적 상태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벽에는 휴면 상태의 치유세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활성화되려면 올바른 순서로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발견했을 때 만성 위염을 앓는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한 완전한 치유가 1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소화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위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3가지 흔한 식료품점 식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치유보다 5배 더 빠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심장 건강과 위 건강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긴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둔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마 너무 빨리 먹었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앞으로 14일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18,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의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67살 여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학교 병원 제 심장내과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표준 절차였습니다. 모든 심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시 오셨습니다. 통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부분의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절대 묻지 않는 질문을 했습니다. 위는 어떠세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심한 위염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타는 듯한 통증.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탕처럼 제산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을 때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염증 표지자와 위 손상 표지자가 완벽하게 동조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심혈관 소화기 축. 심장과 위는 별개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동일한 염증 경로, 동일한 치유 메커니즘, 동일한 보호 화합물을 공유합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국의 의학 저널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확히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으로 결합될 때 위점막의 휴면 치유세포를 활성화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를. 이 세포들은 위줄기세포라고 불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만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잠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깨우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 손상에 대한 표준 의료 접근법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산제를 처방합니다. 매운 음식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치유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위점막은 신체의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빠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에서 14일 만에 완전히 스스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14일입니다. 문제는 위의 치유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3가지 화합물을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만성위염으로 고생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4년 동안 타는 듯한 통증,
복부, 팽만감,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3가지 영양소를 제공했습니다. 9일 만에 그의 타는 듯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4일 만에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이 68%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전화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영양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위험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한 가지 음식이 매일 조용히 위점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그것은 소화에 좋다고 광고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가르치려는 정확한 치유 경로를 차단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위는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약을 먹어도 위가 치유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위 손상이 천천히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성위염을 앓는 3,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한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손상된 조직을 정상보다 5배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특수치유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 환자의 92%에서 이러한 세포는 완전히 휴면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는 14일 만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가 이 과정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치유 세포를 휴면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산 때문이 아닙니다. 염증 자체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정확한 순서로 함께 작용해야 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 정확한 조합 없이는 얼마나 많은 휴식을 취하든 얼마나 많은 제산제를 먹든 치유 세포가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점막은 유황이 풍부한 단백질, 아연 화합물, 그리고 특정 유형의 식물 점액질이 복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밍과 순서가 영양소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섭취하면 치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여성 박명숙 씨가 흰 쌀죽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매일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12가지 다른 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 전체에 심한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가지 영양소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일 만에 타는 듯한 느낌이 멈췄습니다. 14일 만에 그녀는 아무런 통증 없이 일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 결과 손상된 부위가 완전히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술을 수행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같은 환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그녀는 찐 두부 40g을 섭취했습니다. 튀긴 것도 아니고 날 것도 아닌 찐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위 세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30분 전에 이것을 먹었습니다. 둘째, 두부를 먹은 후 정확히 1시간 후에 그녀는 호박씨에서 월 40mg의 아연을 섭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생호박씨 유tum깨를 천천히 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연은 휴면 상태의 치유세포에게 깨어나서 분열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유전적 스위치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나 유황단백질 없이 아연을 먹으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셋째,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곱게가 남았시 이 큰 술을 섞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포가 밤 동안 산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부착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점액층을 만듭니다. 수면은 대부분의 위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이 보호층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침 두부, 전구아연, 저녁 아마씨. 최소 14일 동안 매일 같은 순서로.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치유 과정을 파괴하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이 2주 동안 커피를 마시거나 소염제를 복용합니다. 이 둘 다 치유 세포를 즉시 차단합니다. 치유 기간 동안 모든 커피, 이부프로펜과 같은 모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리고 모든 알코올을 중단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오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타이밍과 순서의 정확성이 신체에 숨겨진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제 위 손상을 치료할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며 이것이 바로 제 성공적인 환자들을 수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과 구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제가 순환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위 치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위 점막은 치유되기 위해 혈류가 필요합니다. 위벽으로 적절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영양소도 손상된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꺾인 호스로 정원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있지만 식물에 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서울의 심장내과 병원에서 가슴 통증으로 찾아온 68세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중에 그녀는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심한 속쓰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제산제, 처방약, 식단 변화. 며칠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심혈관 시스템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와 같은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인 미세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질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식사하는 시간과 식사 후 움직이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잘못하고 있던 것은 다음과 같으며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가장 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즉시 누웠습니다. 이것은 위치유의 재앙입니다. 식사 후 바로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혈액이 몸의 중심부에 고입니다. 위점막은 충혈되지만 역설적으로 회복에 필요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박 여사는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없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이때가 위점막이 가장 취약하면서도 치유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는 제가 황금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신체의 자연적인 코르티솔 수치가 세포 재생을 촉발하기에 완벽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만 그렇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특정 치료법을 제시했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빠진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큰 식사는 점심시간인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하십시오.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하고 순환이 자연적으로 최적인 시간입니다. 식사는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가운 샐러드나 얼음물은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벽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둘째, 매 식사 후 정확히 12분 동안 천천히 걸으십시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걷기입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에 펌프 작용을 만들어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한국에서는 수세대 동안 이 지혜를 알고 있었지만 현대 생활이 우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각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위점막에 수분을 미리 공급하고 그 부위로 혈류 증가를 신호합니다. 온도는 따뜻해야 하며 목욕물 정도의 온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완벽합니다. 넷째,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 왼쪽으로 누워 10분을 보내십시오. 이 특정 자세는 중력을 이용하여 위의 압력을 줄이고 위벽으로의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부학적 실체에 기반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이 정확한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9일 만에 그녀의 속쓰림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2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4주 후 그녀의 내시경 검사는 위점막에 눈에 띄는 치유를 보여주었고 이는 담당 소화기내과 의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순환시간대 치료법은 신체의 자연 리듬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위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의 휴면 상태인 치유세포를 활성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순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순서가 성분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손상된 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위점막에는 위줄기세포라고 불리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의 일꾼입니다. 3일에서 7일마다 전체 위점막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이 세포들은 휴면 상태가 됩니다. 정지합니다. 집이 불타는 동안 소방서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소방관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22년간의 연구를 통해 3가지 특정 영양소를 올바른 순서로 섭취하면 이 세포들이 즉시 깨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아연 L-카르노신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십시오. 일반 아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연 L-카르노신이어야 합니다. 이 화합물은 위벽에 직접 부착되어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보호막을 만들고 휴면 상태의 줄기세포에게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60mg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나 찾을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이 화합물은 염증 지표를 40% 감소시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아연 L-카르노신 복용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침 식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숙 계란 2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뿌립니다. 여유가 되면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십시오. 왜 이 특정 음식들일까요? 계란은 위세포가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18g의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위염증을 35% 감소시키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세포 회복을 위한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을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에 생야채를 먹지 마십시오.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3가지 실수입니다. 저는 강남의 제 병원에서 매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지만 아침 제일 먼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 차가운 액체는 위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치유세포를 다시 잠들게 합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2번째 영양소를 복용하십시오. 이것은 비타민입니다, 유. 아마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U는 사실 비타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화합물로 양배추즙에 고농도로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300mg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로 구입하거나 신선한 양배추즙을 마실 수 있지만 경고하건대 양배추즙은 맛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더 쉽습니다. 이 화합물은 위점막에서 점액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 점액이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U는 표준 치료보다 50% 빠르게 궤양을 치료합니다. 3번째 영양소가 결정적입니다. 이것을 점심과 함께 드세요. 이것은 운지버섯에서 추출한 다당류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때 1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장내 조절 T세포를 증가시켜 만성 위험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자가 면역 공격을 막아줍니다. 자신의 면역 체계가 위 점막을 적으로 생각하여 공격합니다. 이 버섯 화합물은 면역 체계에게 위를 다시 친구로 인식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점심에는 따뜻하고 익힌 음식만 드세요. 흰 쌀밥과 익힌 시금치를 곁들인 찐 생선이 완벽합니다. 된장국 1큰술을 추가하세요. 발효식품은 치유되는 위 점막에 정착하여 보호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 입을 30번 씹으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철저히 씹으면 음식을 미리 소화시켜 손상된 위의 부담을 60% 줄입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14일 동안 따르세요.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세요. 14일.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치유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정확한 타이밍 순서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환자들이 수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이민준 박사가 서울에서 2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밀은 이민준 박사가 3중창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위점막은 매일 치유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3가지 뚜렷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잠재적 효과의 최대 70%를 잃게 됩니다. 이민준 박사가 진료하는 강남의 심혈관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통해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은 일어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위세포는 우리가 흡수 준비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정확히 생양배추즙 한 큰술과 꿀, 두 작은 술을 섞어서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 일반 양배추가 아닙니다. 생으로 갓 짠 양배추즙입니다. 생양배추에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화합물은 이 아침 창 동안에만 손상된 위세포와 제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세포 수용체가 닫히고 하루에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68세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타는 듯한 위 통증을 겪은 후 이민준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제산제를 드세요. 매운 음식을 피하세요. 불편함을 참고 사세요. 그녀는 하루에 6번 제산제 액체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파서 손주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진 박사가 진찰한 결과 위점막의 40%에 걸쳐 심각한 미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이 정확한 3중창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9일 만에 타는 듯한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4일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만 있던 곳에 새로운 분홍색 조직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창은 첫 식사 후 정확히 4시간 후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는 주요 소화주기를 완료하고 45분만 지속되는 짧은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창 동안 특정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깍둑 썰기하여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과 천일염 한 자밤과 섞으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한겸증제이지만 정확한 대사창 동안 지방에 의해 운반될 때만 손상된 위세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타이밍이 없으면, 지방이 없으면 라이코펜은 완전히 낭비되어 체내를 통과합니다. 세 번째 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닙니다. 이때 몸은 자연적으로 위점막을 코팅하는 보호점액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순수 알로에 베라젤 2큰술과 강황가루 4분의 1 작은 술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입니다. 이민준 박사는 이 특정 온도가 깊은 수면 중 위가 재생되는 동안 알로에 다당류가 임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복용하면 효과의 20% 정도만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포 회복 메커니즘은 속일 수 없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민준 박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를 통해 문서화한 검증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세요. 아침창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양배추즙과 꿀, 첫 식사 후 4시간,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에 알로에 베라와 강황. 이 3가지 창. 매일 최소 14일 동안. 이제 이민준 박사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진전을 무효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오류가 여러분을 첫 5단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따랐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핵심적입니다. 40년간 의학계에 몸담은 저조차 충격을 받았던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점막은 정확한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 위는 우리가 깊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특수 치유 세포들이 정상 속도의 5배로 증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이 회복 시간대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위가 모든 에너지를 치유 대신 소화에 쏟아붓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의 몸에게 음식을 처리할 것인지 손상을 회복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찰한 충격적인 패턴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의 환자들은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유발 음식을 피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30%는 2주가 지나도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분은 환자들의 식사 일지를 한 줄 한 줄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다 발견하셨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그룹의 모든 환자가 저녁 유보입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환자들은요? 늦어도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박사님은 이것을 강남에 사는 68세 초의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으로 테스트하셨습니다. 11년간 타는 듯한 위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11년입니다. 모든 약을 다 써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그분을 프로토콜에 넣었지만 늦어도 오후 5시 30분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9일 만에 그분의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10년 넘게 처음으로 완전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멈추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저녁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식사 후에 여러분의 몸은 눕기 전까지 최소 4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위 점막이 똑바로 서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논의한 치유 화합물들이 위벽 전체를 고르게 코팅해야 합니다. 식사 후 너무 빨리 누우면 위산이 한 부위에 고이게 되어 회복을 허용하는 대신 손상을 집중시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정확히 이런 일정을 권장하시며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6시 15분이 아닙니다. 6시 30분도 아닙니다. 오후 6시까지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활동적이도에 차분하게 지내십시오. 가볍게 산책을 하십시오. 독서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똑바로 앉아 계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기대지 마십시오. 상체가 뒤로 기울어진 자세로 앉지도 마십시오. 최소한 밤 10시까지는 똑바로 계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늦게까지 일하신다고요. 가족이 저녁 7시나 8시에 함께 식사한다고요. 사회적 약속이 있다고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을 하실 수도 있고 위를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건강보다 편의를 선택하는 것을 봤고 그들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타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결국 위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은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매일 밤 8시까지 일하는 택시 기사셨고 퇴근 후 바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프로토콜의 다른 모든 부분은 따르셨지만 식사 일정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6주 후에도 그분의 상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평생 이 상태로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그제야 통했습니다. 박 씨는 교대 시간 중 오후 5시에 먹을 식사를 싸가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의 증상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키십시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위에 타는 듯한 통증을 계속 무시하고 저절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의학적 함정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손상 후에 제 서울 클리닉에 도착한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 손주들과 간단한 식사조차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어 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 파괴하면 위점막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간 여기 한국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으며 심장 건강과 위 재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화합물들이 정상적인 치유보다 5배 빠르게 위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무작위 보충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가끔 건강하게 먹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7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즉시 이것을 적으십시오. 1단계. 매일 아침 7시에 어떤 음식도 입에 대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위점막의 보호점액 세포들을 깨웁니다. 찬물은 그것들을 마비 상태로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기존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평생 이것을 잘못 해오신 것입니다. 2단계. 그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반숙 계란 2개를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드십시오. 계란의 특정 아미노산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결합하여 위 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은 9년간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확히 이 아침 식사 프로토콜을 따르셨습니다. 11일 만에 그분의 내시경 검사에서 손상된 부위 위로 새로운 분홍색 조직이 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소화기내과 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3단계. 위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커피를 제거하십시오. 치유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커피는 음식과 함께 마셔도 위산 분비를 40%나 증가시킵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하십시오. 보리에는 위벽을 코팅하고 보호하면서 재생을 돕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 주먹 크기만큼의 익힌 양배추를 포함하십시오.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혀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비타민이 아니라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특정 영양소는 임상 연구에서 위궤양을 치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양배추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생꿀 한 스푼을 드십시오. 생꿀의 효소는 위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면서 유익한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가공된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생꿀, 여과되지 않은 꿀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멈추십시오.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튀어올라 식도 하부와 위 상부를 태웁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다른 것을 올바르게 해도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엄격히 지키십시오. 7번째 단계입니다. 식사 후 5분간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똑바로 앉으십시오. 천천히 하복부로 숨을 쉬십시오. 이것은 위산 생성을 조절하고 소화 시스템 전체의 세포 복구 속도를 높이는 미주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7가지 단계를 14일 동안 정확히 따르십시오. 단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재료와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저는 14일 안에 제 위를 치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을 음식을 즐기지 못하며 보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그들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화 건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박사의 3가지 영양소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여 위 점막을 치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꾸는 건강 발견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소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 2주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